지금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200테라바이트 규모의 기술 탈취 시도가 한국에서 발각됐는데요. 전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초대형 해킹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해커들이 믿었던 허술한 방어벽이 아니라 AI 기반 보안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짜 데이터베이스와 역추적 시스템이 작동하자 글로벌 해커 조직의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제공조로 동시 체포까지 이어지며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라는데요.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역전을 가능케 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72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검증 기간이었죠. 국제보안연합위원회 소속 검증요원 3명이 저희 스타트업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 차가운 시선부터 느껴졌어요. 검은색 SUV에서 내린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보안 기술이라. 금발의 여성 검증요원 레이첼이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죠. 옆에서 개발팀 막내 김태민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독일계 요원 슈미트가 저희 보안 AI 시스템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론적으론 흥미롭지만 실전에서는 글쎄요. 그의 목소리엔 명백한 의심이 깔려 있었죠. 마치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든 토이 프로젝트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년간 밤낮 없이 개발한 자율형 보안 AI가 그저 실험실 장난감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수백 번의 테스트와 개선을 거쳐 완성한 시스템이 이렇게 무시받다니. 팀장 박진우 씨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죠. 세 번째 요원인 프랑스 출신 뒤봉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아직 한국은 보안 분야에서 따라가는 입장 아닌가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순간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개발팀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년 동안 함께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짜고 알고리즘을 개선했던 동료들이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는 게 보였죠. 특히 AI 엔진 개발을 담당한 이혜진 선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는 걸 봤어요. 우린 그저 실험실 장난감 정도로만 보이는 거겠죠.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진우 씨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계획이 번뜩이는 걸 봤죠. 특수부대 출신다운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어요. 레이첼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72시간 후에 최종 평가를 하겠습니다. 혹시 놀랄만한 게 있다면 보여주세요. 비꼬는 듯한 웃음이 그녀 입가에 걸렸죠. 검증 요원들이 숙소로 떠난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모두가 모욕감과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서연아. 진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저는 몰래 AI 시뮬레이션을 구동시켰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녹색 글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면서 시스템이 깨어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이번엔 정말 보여주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 선배가 옆자리에서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때가 왔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무시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 3시 47분. 시스템 알람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침묵을 찢는 경보음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꿈이 아니었죠. 네트워크 로그의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고 있었거든요. 미세한 침투 시도들이 마치 물방울처럼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포트 스캐닝이나 무차별 공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더 정교하고 더 치밀했어요. 마치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패턴이었죠.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진우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와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아니, 정말 심각할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새벽 4시에. 진우 씨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지만 제 다급함을 느꼈는지 금세 또렷해졌어요. AI가 뭔가를 감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패턴이에요. 30분 후 진우 씨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잠자리에서 갓 일어난 티가 났지만 눈빛만큼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어요. 군인 출신답게 위급 상황에 대한 반응이 빨랐죠. 이게 뭐야? 진우 씨가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27.0, 0.1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부망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들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해킹 시도와는 달라요. 너무 조심스럽고 정교해요. 누군가 지금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그상으로는 정상적인 트래픽처럼 보였지만 AI가 감지한 패턴은 분명히 달랐거든요. 마치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정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그가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조직적이야. 이건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시간이 흐를수록 침투 시도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희 시스템의 약점을 찾기 위해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각각의 시도가 마치 외과 의사의 손처럼 정밀했죠. 섬뜩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이들이 찾는 게 뭘까요? 제가 물었을 때 진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마도 우리 AI 시스템 자체일 거야. 아니면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 검증 요원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진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진우 씨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직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없어. 지금 말하면 또 우리가 과민 반응한다고 할 거야. 특히 레이첼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맞는 말이었어요. 어제 우리를 대하던 그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해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 우리끼리 대응해야 한다는 건가요? 일단 지켜보자. 하지만 모든 걸 기록해둬.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컵에 담긴 식은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잠이 완전히 달아난 상태였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5시간 후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아침 9시. 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진우 씨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빨간 마커로 복잡한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구조도 데이터 플로우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위험 요소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됐죠. 위험을 감수해야 해. 진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뭘 노리는지 알아야 잡을 수 있어.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정찰이 아니야. 개발팀 막내 김태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뚫린다면 우리 핵심 기술이 모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AI 엔진 개발자 이혜진 선배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2년간 개발한 알고리즘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도박 아닌가요?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진우 씨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보물을 숨기려면 가짜 보물을 더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우 씨의 눈에서 냉정한 빛이 번졌어요. 이건 군에서 배운 기만 작전이야. 적이 원하는 걸 주되 함정을 파는 거지. 그의 설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허니팟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진짜 서버는 완전히 다른 곳에 숨기고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미끼로 내놓는 거지. 계획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에 숨기고
공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엔 가짜 데이터만 배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가짜 데이터가 진짜처럼 보여야 했죠. 200테라바이트 규모의 한국 반도체 핵심 기술처럼 보이게 포장해야 해요.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을 때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들이 탐낼 만한 정보로 꾸며야 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최신 공정 기술, 차세대 메모리 설계도면 핵심 특허 정보까지. 진짜 같아 보이게. 혜진 선배가 아이디어를 보탰어요. AI가 생성한 가짜 설계 도면을 넣으면 어떨까요? 진짜 같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기술 정보들로요. 태민이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우리 AI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면. 진우 씨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이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걸 기록할 거야. 우리가 함정을 만드는 동안 AI는 모든 공격 패턴을 학습하게 될 거야.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계획의 위험성과 동시에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는데 그 평범한 일상과 대비되어 우리가 하려는 일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증 요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공격자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결정해야 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올라왔죠. 드디어 우리 기술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폄하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시작합시다. 제가 말했을 때 팀 전체가 한마음이 된 걸 느꼈어요.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36시간이 흘렀어요. AI가 보여준 시각화 화면이 제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거대한 65인치 모니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고 수많은 빨간 점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국의 선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까지.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공격 경로들이 한눈에 보였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이건 그냥 방어벽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추적자예요. AI가 36시간 동안 패턴을 학습할수록 더욱 정교해졌어요. 각각의 침투 시도마다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찾아내더니 그들 사이의 연관성까지 파악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 선배가 옆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봐요, 이 패턴들. 각 공격 지점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어요. 마치 시차를 고려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동유럽 지역이 활발할 때는 아시아 지역이 조용했고 남미에서 움직일 때는 유럽이 잠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진우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봐라, 이들은 하나의 조직이야. 명령 체계가 있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 이름을 붙인다면.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블랙데이터 연합. 글로벌 해킹 그룹일 가능성이 높아. 그때 검증 요원 레이첼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유럽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이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저는 자부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무시하던 그 레이첼이 이제 놀라는 표정으로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거든요.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공격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죠. 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은 넘쳤어요. 슈미트 요원도 회의적이던 시선을 거두며 다가왔어요. 흥미롭군요.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줄은. 독일의 BSI에서도 이런 시각화는 어려울 텐데요. 화면에서 새로운 패턴이 감지됐어요. AI가 자동으로 분석 결과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스크롤되면서 공격자들의 의도를 해석해주고 있었어요. 이들이 찾고 있는 건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네요. 태민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200테라바이트라는 건 우연이 아니야. 진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한국의 핵심 산업 기밀을 통째로 털어가려는 거야. AI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공격 패턴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빨간 점들의 깜빡임이 더욱 빨라지고 연결선들이 두꺼워지고 있었죠.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혜진 선배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뒤봉 요원이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프랑스 ANSSI에서도 이런 실시간 분석은 힘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을 때 팀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AI의 눈이 보여준 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이버 전쟁의 전초전이었어요. 72시간째 새벽 4시 13분. 모든 게 폭발했어요. 사무실 전체가 경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빨간 불빛이 모든 모니터를 물들이며 AI 시스템이 최고 경계 상태로 전환됐어요. 제 심장이 마치 드럼처럼 쿵쾅거렸죠. 3시간째 200테라바이트를 통째로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 전송량이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초당 기가바이트 단위로 증가하는 숫자들이 눈앞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블랙데이터 연합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17개 지점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저희 가짜 서버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의 파도가 몰아치듯 엄청난 양의 요청이 쏟아졌죠. 네트워크 트래픽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으며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여러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죠.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조직적이야.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국가급 해킹 그룹 수준이야. 검증 요원들도 긴급히 소집됐습니다. 새벽 4시였는데도 불구하고 15분 안에 모두 도착했어요. 레이첼이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친 채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금 실제로 유출되고 있는 건가요? 한국 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답했죠. 아니요, 가짜 데이터예요. 하지만 이들은 진짜라고 완전히 믿고 있어요. 보세요. 전송 속도와 집중도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추적 결과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공격자들의 IP 주소, 사용하는 도구, 공격 벡터, 심지어 각 지점별 시간대별 활동 패턴까지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범죄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 같았죠.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인다는 건 진우 씨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혜진 선배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사용하는 툴킷이 완전히 전문가급이에요. 제로데이 익스플로잇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슈미트 요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APT 그룹 수준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 해커 집단이에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와 동시에 이상한 희열도 느껴졌죠. 드디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2년간 밤낮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이런 대규모 공격에 맞서고 있다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버는 괜찮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가짜 데이터니까 아무리 퍼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무실 안은 여전히 긴장감과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사무실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죠. 새벽 7시 28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제가 외쳤습니다. AI가 수집한 데이터가 법적 임계치를 넘어선 거였죠. 블랙데이터 연합의 모든 활동이 완벽하게 기록됐어요. IP 추적, 사용된 툴킷 분석, 공격 패턴,
심지어 각 해커들의 개인적 특성까지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진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이다. 모두 닫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2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단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빨간 버튼이 제 손끝에서 차가웠어요. 한 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3, 2, 1. 진우 씨가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클릭. 순간 모든 모니터가 빨간 불빛으로 물들었어요. 가짜 서버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전 세계 17개 지점에서 동시에 접속하던 공격자들이 한순간에 연결이 끊겼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거든요. 국제공조 작전 개시. 진우 씨가 헤드셋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17개국 사이버 수사대와의 동시 작전이 시작됐어요. 러시아 연방보안청, 중국 공안부 사이버범죄수사대, 독일 연방형사청, 루마니아 경찰청까지 72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가 각국 수사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검증 요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이게 정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슈미트가 물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72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각국 수사기관에 전달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은 넘쳤어요. IP 주소, MAC 주소, 디지털 지문, 사용된 도구의 시리얼 넘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 하나씩 체포 소식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였어요. 체포 완료 모스크바 소재 해커 아지트라는 메시지가 떴죠. 이어서 중국 선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우크라이나 키예프.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해커들이 검거되고 있었어요.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하나씩 체포 소식이 들려왔죠. 믿을 수 없어. 레이첼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탄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뒤봉 요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사이버 수사 역사에 남을 사건이에요. 이렇게 대규모 국제 공조가 성공한 사례는 처음이에요. 저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는 걸 느꼈습니다. 2년간 만든 시스템이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더 이상 실험실 장난감이 아니었죠.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진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해냈다, 서연아. 우리가 해냈어.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거라는 점이었죠. 오후 3시. 회의실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검증 요원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72시간 전 의심과 폄하로 가득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섞여 있었어요.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 기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유럽연합에서 10년간 사이버 보안 일을 했지만 이런 수준의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슈미트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실시간 추적과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독일 사이버 보안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서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벤치마킹 수준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프랑스의 뒤봉은 아예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에요. 72시간 만에 글로벌 해킹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다니.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직 미숙하다 따라가는 입장이라던. 그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개발했느냐죠.
우리는 2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검증 보고서 작성이 시작됐어요. 레이첼이 키보드를 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등급. 아니, 이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평가 체계로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S등급을 만들어야 하나요? 슈미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슈미트가 감탄하며 말했죠.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할 입장이에요. 뒤봉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이 사건은 사이버 보안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예요. 아시아,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가 새롭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태민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3일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혜진 선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2년간 밤새워 코딩한 보람이 있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사무실을 물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조명이 따뜻하게 비치는 무대 위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앞자리에 앉아 펜을 들고 있었어요. CNN, BBC, NHK, 심지어 뉴욕타임스 기자까지 와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서 스스로 놀랐죠. 일주일 전 저희는 글로벌 해킹 조직 블랙데이터 연합의 200테라바이트 대규모 기술 탈취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죠.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사이버 공격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이 단순한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해외의 편견, 특히 서구 선진국들의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모르니까 과소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편견은 존경으로 바뀌어요. 72시간 만에 국제 검증 요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로이터 통신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이버 보안 기술의 방향성은 무엇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질문을 기다렸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후방에서 진우 씨와 팀원들이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협력의 수단이어야 해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한국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이버 안전을 위한 기술이에요. 이번에 17개국과 성공적인 공조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기술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BBC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보안이 뚫리면 전 세계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려고 해요. 함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NHK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번 성공이 아시아 전체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아가 더 이상 기술의 변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실리콘밸리나 유럽에만 혁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세계를 바꿀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72시간 전 검증 요원들이 우리를 무시하던 그 순간이요. 그때의 분노와 좌절감이 있었기에 더 간절하게, 더 치열하게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기에 성취감도 더 큰 것 같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회견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제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이번엔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퇴장하면서 진우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회견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72시간 전 저희는 의심받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가진 팀이 되었어요. 이건 저희만의 승리가 아니라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앞서 나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수호자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었어요. 편견을 깨고 실력으로 증명하며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수호자들의 여정 말이에요.